자, 교재 109페이지 3달에 자, 계약 인수 보겠습니다. 자, 일단 전국 가입 가능하고요. 자, 가입 자격, 기존 특이사항 없고, 그 다음에 하단에 보시면 금액 200만 원 갖고, 그 다음에 수령, 저 3년 기억합니다. 그래서 3년짜리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이제 다 나왔습니다. 3년 이상 가입, 포도, 복숭아, 참다래, 오디. 그 다음에 자, 뒷장에 넘어가 보시면 자, 11번 봐봅니다. 자, 역병, 계양병. 이 지문, 똑같은 지문. 포도, 복숭아, 참다래. 11번 지문. 자, 110페이지에 11번 지문. 역병, 계양병. 즉, 포도, 복숭아, 참다래. 균핵병은 오디. 그 다음 14번에 가보시면 참다래 비가림시설 최소 가입 면적 200제곱미터. 다른 비가림시설 마찬가지죠. 비가림시설 모두 다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 최소 가입 면적이 300제곱미터. 우리 차 작물, 차 밭작물의 최소 가입 면적이 1000제곱미터. 일단 가입 면적 기준. 비가림시설은 200제곱미터. 단동하우스, 연동하우스는 300제곱미터. 밭작물 차는 10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15번부터는 우리 비가림 시설에 대한 인수 제한이에요. 15번에 가보시면 참다래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비가림 시설, 목재, 죽재 또는 훼손되었다, 소유권 확인이 불가능하다, 공사 중이다, 1년 이내 철거 중이다, 이미 다른 계약이 되어 있다. 자, 그 다음에 표준수확량 산출 공식 가봅니다. 지역별 표준수확량 곱하기 가입 주수 곱하기 한 주당 제식 면적. 얘는 뭐예요? 얘도 면적으로 지금 환산시켜 놨잖아요. 즉 해서 여기서 말하는 경작 즉 지역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 이 말은 결론은 한 주당 수확량이 아니라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단위면적당 수확량으로 산출하는 품목들, 다시 말하자면 포도, 참다래, 유자, 감귤, 무화과, 얘네들은 다들 앞에 나온 표준 수확량이 한 주당 표준 수확량이 아니라 단위면적당 표준 수확량이라는 거, 제곱미터당 수확량이라는 거. 5개 품목 이제 싸겠습니다. 공부 5개. 포도, 유자, 참다래, 감귤, 무화과. 자, 그 다음 평년 수확량 산출 공식 111페이지 가보시면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B분의 C더라. 자, A는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밑에 다만 평년 수확량은 표준 수확량의 1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리고 뭐 과거 수확량 어쩌저쩌고 한계 최저값 버리라는 그런 말도 없죠. 그리고 자, 사고가 발생 안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표준과 평년을 비교해서 큰 값에 110% 써라. 사고가 발생을 했다 그랬을 경우에는 조사가 평년의 50%가 컸을 때는 조사 써라. 반대로 평년의 50%가 조사보다 크다 그때는 평년의 50% 써라. 얘는 결론 어떻게 하라고요? 묻지도 따지도 말고 맥스 써라. 누구하고? 조사하고 평년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을 써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들 여기 나온 거 봐보시면 이게 작년에 아니 몇 대 때? 5회 때 나온 참다래 평년수확량 산출 문제예요. 지금 난 오늘 나눠준 거 봐보시면 이번에 5회 때 이렇게 문제가 출제된 거예요. 5회 때 참다래 분목이. 근데 그때는 개정 전으로 이제 시험에 나왔을 거 아니에요. 즉 120%하고 그 다음 최저가 한 개 버리고, 자, 올해는 이걸 이제 개정 후로 제가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그대로 봐봐요.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y 곱하기 b분의 c. 자, 이대로. 자, a 값을 구해보겠습니다. 방금. 자, 봐보시면 2015년도에 평년이 8천이고요. 조사가 7천이에요. 결론은 평년이 조사도 크네요. 뭘 써라? 조사 써라. 그래서 그런 공식 어렵다. 그러면 방금 제가 어떻게 하라 했어요? 2015년도. 무조건 큰 값을 하고 비교. 자, 평년이 8천이에요. 자, 조사 수확량. 아니요. 평년에, 자, 조사. 즉, 조사하고 누구하고만 비교하라고요? 평년에 50%만 비교하라고요. 그럼 무조건 큰 값을 하고. 그러면, 자, 조사 수확량이 거기 얼마 나왔냐면 7천. 그리고 평년에 50%가 8천에 4천. 얘네들은 무조건 뭐 해라? 큰 값 쓰자. 그러면 7천 쓰자. 맥스. 그 다음 2016년. 얘는 다 가입시켰잖아요. 자, 2016년 봐보시면 평년 조사가 4천. 그리고 평년의 50%가 8,100에 50%니까 4,050. 자, 큰 값 쓰자. 얼마 쓰자?
4000 50 쓰자. 그 다음에 2017년 무사고네요. 자, 2017년 무사고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것에 110% 적용하자. 그래서 2017년이 8100과 8200을 비교합니다. 큰 값 8200. 얘 몇 프로 쓰자? 110% 쓰자. 1.1. 얘가 얼마가 나오냐면은 9020. 그 다음에 2018년도 무사고예요. 역시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큰 값 쓰자. 2018년도 봐보시니까 8300과 8200. 결론은 8300에 몇 프로 쓰자? 110% 쓰자. 얘가 얼마 나오냐면 9130. 그 다음에 2019년 봐보겠습니다. 2019년도 가보시니까 자, 조사가 8500이에요. 그리고 평년의 50%가 8400이잖아요. 8400의 50%는 4200. 무조건 큰 값 쓰자. 얼마 쓰자? 8500 쓰자. 그래서 얘들 이 값은 결론은 묻지도 따지지 말고 큰 값 쓰세요. 누구하고요? 조사 수확량하고 평년 수확량의 50%를 비교해서 큰 값 쓰세요. 자, 그대로 갖다 올리겠습니다. 자, B값은 모두 동일하게 다 줘버렸죠. B값은 표준 수확량 모두 다 동일하기 때문에 평균 8200. 그 다음 C값도 얼마 줬어요? C값도 똑같이 8200. 보험가입 횟수 5년. 그러면 그대로 A가 자, 이 평균 하나 그때 이제 최저값 안 버린다고. 그럼 A는 자, A 값은 이 싹 더해야 되죠. 즉 7000 더하기 4050 더하기 9020 더하기 9130 더하기 8500 나누기 5는 얘가 이 값이 얼마 나오냐면 7540. 그럼 A 값 그대로 올라오면 7540 더하기 B 값이 8200 마이너스 7540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5 더하기 B 값이 8200분의 C 값이 8200. 결론은 여기가 0이기 때문에 여기도 1이고 해서 결론은 얼마가 나온 거예요? 다 우리 집에 과거 5년 다 가입했기 때문에 결론은 우리 집에 우리 집 5년 다 가입했기 때문에 결론은 지역값 쓸 일이 없어. 결론은 다 우리 집 것만 쓰는 거야. 그래서 7540. 그래서 우리가 지문에 그거 나왔잖아요. 우리가 평년수확 가중평균 한다는 거. 우리 집에 가입했을 때는 우리 집과 표준량 쓰고 가입 안 했을 경우에는 표준 수확량을 써서 둘이를 가중평균한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는 우리는 모두 다 5년 다 가입해보기 때문에 굳이 표준 수확량 쓸 일이 없다고. 우리 집 걸로만 딱 정리해버린다. 계속 다 가입이기 때문에. 그래서 7540. 근데 얘하고요. 얘가 5회 기출문제잖아요. 5회 때 기출문제 그 답지 봐보시면 그때는 어때요? 최저값 적용했고 그리고 산출식이 이걸로 안 한 거야. 즉 조사 수확량이 평년보다 컸을 때는 평년이잖아요. 절대 조사 수확량 인정 안 해줬단 말이에요. 지금 조사 수확량 그때 다 인정해줘 버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저값을 지금 안 버리잖아. 그리고 120%에서 110%가 다운됐잖아요. 그러면 2000 그때 5회 때 그때 정답 이게 8600인 걸만 나와. 수확량이 계약자한테 엄청 떨어졌죠. 가입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평년 수확량이 떨어지면 가입 수확량 떨어지죠. 가입 수확량 떨어지면 보험 가입 금액 떨어지죠. 보험 가입 금액 떨어지면 폐율 같은 폐율이라도 보험금이 적어지죠. 워낙 이 농작물 손해보험이 재보험이 높으니까 그런 거예요. 이게 많이 좀 변동됐지.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언제 우리 5회 때 출제가 시험에 하면 됐던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 112페이지. 자, 매실은 방금 우리 평년 수확량 산출식 A하고 똑같습니다. 매실. A하고 똑같아요. 자, 112페이지 가보면 그러면 매실은 누구하고 기억 같이 묶어가라고 그랬어요. 이번에 새로 나온 상품 살구하고 둘이 똑같구나. 살구 친구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매실하고. 즉 보험 가입 시기량이 둘이 똑같은 거예요. 자, 매실은 언제 가입하냐면 2020년 11월 달에 가입을 합니다. 며칠 그러는 거야. 며칠. 그래서 보험이 2021년 며칠 7월 31일 날 끝난다고요. 수확 종료 시점. 그래서 오른쪽에 가보시면 오른쪽에요. 자, 113페이지 가보면 보험의 종기가 일단 과실에 대해서는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7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자, 나무는 똑같고요. 그 다음에 112페이지 가보면 두 번째 112페이지 보험의 목적. 우리는 전년도에 가입했습니다. 그래서 언제 수확할 걸? 다음에 수확할 거. 자, 112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이듬해에 수확하는 매실이 보험의 목적물이다. 자, 보상하는 사안의 종합이기 때문에 자연재해 조세 화재고요. 보상하지 않는 손해, 개수, 재병, 대마, 기기. 오른쪽 113페이지. 자, 나무 손해보장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방금 수확감소 보장하고 나무. 그 다음에 보험 가입금액 설정식 똑같습니다. 특이사항 없습니다. 그 다음 114페이지. 자, 방제시설은 두 가지가 되어 있고 그 다음 나무 손해 똑같고요. 특이사항 없어요. 114페이지. 자, 수확감소 보장 방식이기 때문에 보험금 구하는 공식 똑같고 피해율 평수 미평. 그 다음 115페이지. 나무 보험금 똑같고 자기부담 비율 특이사항 없고 특이사항 없기 때문에 계속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 116페이지. 자, 매실은 일단 전국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매실은 주로 어디에 다 남도권에 있죠. 그렇잖아요. 광양. 따뜻한 곳에서 우리가 매실 재배하잖아요. 그래서 일단 전국은 우리가 가입은 시키는데 우리 재량권이 있어. 어디서? 우리 재보험 사업자가 너무 추운데 저 중부 쪽 있잖아요. 그런데 너무 어때요? 너무 추우니까 잘 개화가 안 돼서 결실률이 떨어지면 그만큼 피해율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온도로 해서 어느 정도 제한선을 둡니다. 즉 116페이지 가보시면 거기 일단 전국 가입이나 단 기후가 매실 재배 한계 지역, 그 한계 지역이라는 결론은 생장기 연평균 기온이 12도씨 미만인 지역에 대해서는 좀 고려를 좀 해보겠다 그 말이에요. 좀 따뜻한 곳의 결론은 매실보험 가입해라. 그래서 이쪽 남도 쪽이 많잖아요. 광양. 그래서 보험회사가 판단되는 경우에는 제한시킬 수가 있더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보험 가입 자격 기준 똑같고요. 그 다음에 나무 116페이지 수령 5년짜리 오밤 매살 밤 매실 살구 5년짜리 5년 이상 오밤 매살 밤 매실 살구 5년 이상이 되어야 보험이 가입이 가능하더라. 자, 117페이지 특이사항 없고요. 그 다음에 117페이지에서 표준수확량에서 봐보시면 얘네들은 다들 이제 뭘로 가는 거예요? 얘네들은 주당 수확량 가는 거야. 근데 굉장히 지수가 많이 붙어 있죠. 봐봤더니 표준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한 주당 표준수확량 곱하기 제식 밀도지수 곱하기 지역지수. 지역지수가 방금 그랬잖아요. 이 지역에 따라서 결실이 현저하게 다르니까 중부 쪽으로 올라갈수록 어때요? 지수가 더? 그래서 이쪽 남도 쪽이 지수가 1이다. 그러면 올라갈수록 지수가 더 0.9, 0.8 이런 식으로 올라가겠죠. 이런 추운 쪽일수록. 그래서 지역지수를 주고요. 그 다음 면적도 너무나 밀식 재배하느냐? 너무 이렇게 또 너무 주수가 없느냐? 이것도 관계가 있겠죠. 그리고 이 혼식지수. 특히 매실은요. 한 과수원에 하나의 품종만 심어버리면 결실이 현저하게 떨어져 버려요. 왜? 얘는 자가수정률이 안 돼. 자가수정이 잘 안 돼. 타가수정이야, 타가수정. 그래서 반드시 그 매실에다가 품종을 섞어야 돼. 원래는 20% 이상 섞도로 돼 있어. 그래서 혼식지수를 주는 거야. 그래 만약에 그 매실 품종이 20% 미만으로 떨어져 버리면 지수가 떨어져 버리는 거야. 그래서 그 뜻이에요. 즉 얘네들은 이게 자가수정이 잘 안 되니까, 즉 타가수정이 잘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품종을 섞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입 주수. 그다음 평년수확량 산출시 방금 어디다가 똑같다고요? 우리 방금 했던 거 참다리하고 똑같다. 금방 했던 거. 자, 그 다음에 119페이지 대추 봐봅니다. 자, 대추는 우리 했던 누구하고 똑같이 기억하시면 되냐면 밤. 그리고 결론은 밤은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안 바뀌었다. 대추도 안 바뀌었다. 그래서 자, 교재 몇 페이지냐면 119페이지. 자, 교재 119페이지에 대추. 얘는 누구하고 똑같이 생각하면 밤하고 생각하라고요. 그래서 대추도 보험에 나무 보험 없습니다. 밤도 나무 보험 없습니다. 대추도 나무 보험 없습니다. 그리고 얘는 보험 가입을 올해 2021년 4월 달에 가입합니다. 그래가지고 보험이 언제 끝나느냐? 올해 2021년 올해 끝나버려. 즉 수확 종료 시점이 똑같이 밤하고 10월 31일 똑같다. 그런데 우리가 밤에서는 이 4월 달을 갖다가 밤, 감귤, 얘네들, 호두, 얘네들 바라기라고 표현합니다. 바라기. 근데 얘는 우리가 신초에서 대추가 열려요. 그래서 얘를 갖다가 우리는 신초 바라기라고 표현합니다. 요거만 틀려. 다른 건 똑같다. 즉 밤과 호두는 바라기,
대추는 신초 발하기. 똑같이 4월 달에 가입하지만 보험 정기는 10월 31일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 당해년도 가입에 당해년도 끝나는 거예요. 나무 보험 없습니다. 그래서 119페이지 가보시면 두 번째 보험 목적물. 보험료 납입일이 속하는 해에 수확하는 대추다. 그 해에 가입해서 그 해에 수확을 하는 겁니다. 다음 종합위험 방식이기 때문에 자연재 조수의 화재입니다. 뒷장 120페이지. 자, 수확감소 보장에 개수, 재병, 대마, 기기. 그리고 얘는 똑같이 자, 뭐가 있다고 그랬어요? 비가림 시설. 누구하고? 포도, 대추, 참다래. 즉 비가림 시설이 있습니다. 비가림 시설. 그래서 제일 하단에 120페이지 가보시면 보험기간 봐봅니다. 일단 대추 감귤에 대해서는 보험의 시기가 신초 발하기부터 해서 수확기 종료 시점인데 언제를 초과할 수 없다? 10월 31일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이 주계약에서는 자연재해 조수해, 그 다음에 특약에서는 화재, 그래서 나눠진 겁니다. 그래서 보험의 시기는 계약 체결일 24시부터 해서 언제까지다? 10월 31일까지 비가림 시설이 있다는 거. 대추, 포도, 참다래. 그럼 자, 보험 가입 금액에 있어서 121페이지. 자, 우리 과실에 대해서는 보험 가입 금액은 가입 수확량 곱하기 가입 가격으로 곱하지만 그 두 번째 비가림 시설 보장 방금 제가 했었죠. 자, 우리 대추의 비가림 시설의 보험 가입 금액 구하는 공식은 거기 있습니다. 2번에 제곱미터당 시설비 곱하기 비가림 시설 면적을 곱하되, 얘가 이제 지도열 가액이라고요. 그 가격에 최소 80%, 최대 130% 범위 내에서 비가림 시설 보험 가입 금액 설정. 자, 얘는 포도 비가림 시설하고 똑같다. 참다래 비가림 시설은 계약자의 고지사항을 기초로 해서 보험 가입 금액 결정. 온해 시설은 최소가 90%. 자, 나머지 똑같고요. 특이사항 없습니다. 나무 손해보장 없습니다. 다음 122페이지 가보시면 자, 보험금은 우리 평수 미평 보험 가입금액 곱하기 PL 마이너스 차기부담입니다. PL은 평수 미평. 그 다음 비가림 시설 보험금. 자, 시설이기 때문에 손해액 마이너스 자기부담금과 보험 가입금액 중에서 작은 걸 쓰라. 자, 그리고 자기부담금 오른쪽 123페이지에 비가림 시설 자기부담금 방금 포도, 대추, 참다래, 온해시설, 버섯 모두 다 뭐라고요? 자기부담금 똑같다는 거 시설에 대해서. 다만 우리 인삼의 해가림 시설은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저 10만원, 최대 100만원. 나머지는 다 똑같다는 거. 손해액의 10%로 하되 최저 30, 최대 100만원. 피복제는 손해액 10%를 최저 10만원, 최대 30만원. 나머지 같고요. 자, 124페이지. 자, 이번에 바뀐 거. 자, 여기 보겠습니다. 자, 그동안에는 사과대추가 보험에 가입할 수 없었어요. 자, 이번에 새롭게 돌았습니다. 품종이 사과대추가 보험에 가입할 수 있게끔 허용을 해줬어요. 그래서 일단 다른 대추, 즉 재래종은 전국 가입이 가능한데요. 일단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대추를 두 개로 분류를 합니다. 품종을 분류를 하는 거예요. 대추 품목에서 품종이 두 개로 나눠져. 아까 우리 감귤에서도 온주 밀감하고 망감류 나눠두듯이 얘도 우리 재래종 대추 하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큰 대추들 이미지들 해보면 정말 모양이 사과처럼 생겼어. 미니 사과처럼. 그래서 길을 갖다가 사과대추라고 표현해요. 근데 작년까지는 이 사과대추를 보험에 가입 안 시켜줬어. 근데 민원이 워낙 많다 보니까 어렵도 풀어준 거예요. 그래서 사과대추를 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거야. 그런데 아직은 일부 지역만. 전국적으로 안 풀었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 지역이 충청도 우리 보은 하면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부여, 청양, 그 다음에 전라도 영광. 자, 그 다음에 보험 가입 기준에 있어서 쭉 오시 3번에 와다가 그 다음에 2번에 과수원 구성 방법 한번 봐보세요. 과수원 구성 방법. 거기서 가번은 똑같고 그 다음 나번에서 사과대추 가입 가능 지역에서 재래종과 사과대추를 가입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과수원이다. 즉 다시 말해서 자, 전라도 영광입니다. 근데 제가 과수원을 두 개 갖고 있는 거야. 자, 여기는 재래종. 그리고 또 이 과수원 하나는 또 뭐라고요? 자, 사과대추. 근데 이렇게 섞으면 안 된다고. 각각. 이제 수확량, 산출 방법이 달라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수확량이. 가입 수확량이 차이 다르기 때문에. 각각 가입이에요. 자, 그 다음에 비가림 시설 그 밑에. 자, 비가림 시설은 모두 다 최소 가입 면적이 200제곱미터. 자, 그 다음에 4대감 유무 그랬죠. 4대감. 4년 이상은 대추, 감귤, 유자, 무화과. 즉, 자, 수령. 제일 하단에.
가입한의 나무 수령이 4년 미만은 인수 제한 걸어졌어요. 그 다음에 125페이지 가보시면 자 11번에 자 11번 자 예전에 이 지문이 있었잖아요. 즉 사과대추, 왕대추는 인수 제한이었어요. 단 사업 지역에서 재배하는 경우에 하나는 가입 가능하다. 방금 충청도하고 전라도 영광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은 사과대추 보험이 가입이 불가능하다. 그 다음에 12번에 가보시면 자 재래종 대추하고 사과대추가 섞여 있다. 보험 불가 혼식. 12번 재래종 대추하고 사과대추가 섞여 있다. 불가입니다. 평년 수확량이 틀려져 버려요. 자 나머지는 우리 비가림 시설에 관한 내용. 그 다음에 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거기요. 자 거기 두 번째를 봐봐요. 지역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 곱하기. 자 거기를 갖다 쭉 연결해서 써버렸잖아요. 그대로 갖다가 하시면 되겠죠. 거기 자 125페이지에 표준 수확량 구하는 공식. 자, 글로 다 써놨어요. 자, 그대로 갖다 써보겠습니다. 즉 지역별 수령별 제수입 조건을 고려해서 수확량인데 거기가 지역별 수령별 표준 수확량 얘는 그다음에 한 주당 수확량이겠죠. 한 주당 그죠. 한 주당 수확량에다가 제식 밀도별 산출 보정 지수 얘는 결국 뭐겠습니까? 얘가 제식 밀도 지수겠죠. 그잖아요. 그 제식 밀도 지수를 갖다가 거기 영어를 뭐라고 썼어요? 제식 밀도별 산출 보정 지수 그렇게 썼다고. 그리고 자 이렇게 즉 제식 일명 여기가 제가 그냥 편하게 쓸게요. 여러분 이거 쓰시면 안 돼요. 그대로 써요. 교재에 있는 걸로. 제식 자 저기 다시요. 제식 밀도별 산출 보정 지수 일명 우리들 알고 있는 제식 밀도 지수라고. 그리고 여기 가소는 얘는 이거 하나 딱 들어가요. 즉 가소는 상태. 우리가 원장을 봐보면 가소는 상태가 상중하로 나눠져 있어. 즉 가소는 상태, 관리 상태를 보고 우리가 등급을 매기는 거야. 상중하. 그걸 갖다가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과수원 상태별 산출 보정 지수라고 그래. 상중하. 그러니까 과수원 상태 지수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상중하로 우리가 원장 보면 그 과수원이 얼마나 관리가 잘 되어 있느냐 그 뜻이야. 그 지수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다가 이제 가입 주수 주면 되겠죠. 그래서 과수원 상태 지수, 일명 제식 밀도 지수. 그래서 우리가 지수 다 해. 그 조사해요. 자, 그 다음 평년 수확량 구하는 공식은 똑같은데, 자, 특이사항 여기서, 자, 나와보면 기억합니다. 126페이지. 자, 우리가 신규 가입이야. 맨 처음에 신규 가입할 때 다른 품목들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첫 가입할 때는? 표준 수확량이 몇 %가 오는 거예요? 100%가 오잖아요. 근데 누구는, 자, 나번에. 자, 재래종은 당연히 표준 수확량의 100% 갑니다. 그런데 사과대추는 표준 수확량의 70% 기억. 자, 이렇게 신규 가입일 때 표준 수확량에 70% 적용하는 품목이 두 개예요. 지금처럼 그렇죠. 즉 사과대추하고 유자가 신규 가입일 때 평년 수확량을 표준 수확량에 70% 적용하는 품목이 두 개야. 유자하고 대추 품목의 누구? 사과대추. 지금 이 지문 89. 그래 이번에 들어내야 돼. 89. 오케이. 네. 일단요 이렇게 이게 신규 품목을 많이 줄이는 거야 지금. 평년 수확량을 막 줄여. 그래서 거기 나와본 기억합니다. 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는 경우에 재래종은 그때 기존에 있는 재래종은 그대로 100% 줘요. 그러나 사과대추는 몇 프로만 인정해준다? 70. 신규 가입일 때 하는 거예요. 신규 가입할 때. 첫 가입할 때. 그냥 우리 집에 과거 수확량 자료가 없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다번에 품종의 변경, 재배 방식의 변경 등으로 수확량 변동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가입 당시 표준 수확량과 표준 수확량 비율만큼 평년 수확량을 조정하며 조정 비율은 가입 당시 표준 수확량을 평균 표준 수확량으로 나누어 산출해라. 이 말도 이 공식을 설명한다고 이미 제가 오미자 때 설명했던 부분이야. B-A 곱하기 1-5분의 Y 곱하기 B분의 C더라. 자, 이 말을 설명한 거예요. 이 말, 그 말은. 즉, 올해는 우리가 방금 제가 예를 들자면 작년까지는 일반 재배 방식으로 재배를 하다가 올해는 뭐 한다고요? 친환경으로 재배해봐. 그럼 당연히 우리 집에 평년 수확량이 변동이 오겠죠.
그래서 조정을 시켜줘야 되겠잖아. 우리 집에 평년 수학량 조정시켜야 되잖아. 그럼 조정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B분의 C라고요. 그럼 조정을 하는데 어떻게 해라? 자, 가입한 해요 표준 수학량을 뭘로 나눠라? 평균 표준 수학량으로 나누어서 우리 집의 전체 평년 수학량을 조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문 원래가 뭐 없는 그 내용이 들어온 게 아니라 원래 있는 내용이었는데 옛날에 없어졌었어. 근데 이번에 그냥 들어왔을 뿐이야. 근데 그 내용이 굉장히 뭐 획기적인 내용이 아니라 원래 기존에 우리가 지금 산출하고 있는 이 B분의 C를 갖다가 그대로 글로 설명을 했을 뿐이라고요. 그래서 그 B분의 C, 자 평년 수학량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뭐 한다? 가입하는 해의 표준 수학량 C 값을 뭘로? 평균 표준 수학량으로 뭐 하자? 나눠서 우리 집의 평년 수학량을 조정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 그대로 갖다가 그 문구를 쓰면 즉 B분의 C를 설명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자, 그 공식, A 플러스 B 마이너스 A 곱하기 1 마이너스 5분의 I 곱하기 B분의 C. 자, 단. 직전 5개년 중 3년 이상의 보험가입 실적이 있는 경우에는 과거 수학량 최저값 한 개를 제외해라. 얘는 누구랑 똑같다? 밤, 대추, 호두, 감귤. 아직 안 바뀌었다는 거. 그리고 그 수학량 조사 방식, 평년이 조사받았을 땐 조사 써라. 평년의 50%가 조사받았을 때는 평년의 50% 써라. 조사가 평년보다 컸을 때는 뭐 써라? 평년 써라. 그리고 사고가 없었을 경우에는 평년과 표준을 비교해서 몇 프로 써라? 120% 써라. 아까 누구랑 똑같다? 감귤이랑 똑같다. 안 바뀌었다는 거. 옛날 방식. 그래서 대추에서는 여러분들 다른 건 좀 저기 하는데 특히 올해 이거 사과대추가 들어왔고 그 다음 사과대추를 신규 가입할 때는 자 우리 가입한 해의 표준 수학량이 100%를 인정해 주는 게 아니라 70%만 인정해 준다는 거 이거 포인트 잡으시고 기존의 거 안 바뀌었다는 걸로 가시면 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종합과 수학 끝났고요. 자 어디로 바로 가냐면 자 시간이 없어서 좀 일부 좀 할게요. 자 신규 품목 좀 가볼게요.